인어공주 이야기 알아? 인어공주의 원작을 들으면 인어공주의 보답받지 못한 사랑에 눈물 짓게 될 거야.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먼 바다의 물은 푸른 수레국화의 꽃잎 같고 투명한 유리 같은데 닷도 닿지 않을 만큼 깊은 곳에는 바다왕의 궁전이 있었어. 그 깊은 곳에 바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바닷속 성에는 왕과 왕비 공주들이 살았어. 막내 인어공주는 인어공주들 중 제일 예뻤는데 사색을 즐기는 아이였대. 막내 공주는 물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는데 인어들은 15살이 되어야만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 그래서 막내 공주는 수면 위로 다녀온 언니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어.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바깥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지. 걸어다니는 인간, 하늘을 나는 물고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향기가 나는 꽃 같은 것 등의 이야기였어. 언니들도 인간 세계 이야기를 재밌어 했지만 유독 막내 인어공주는 더 즐거워했어. 공주들은 성 안에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주어졌는데 막내 공주는 태양처럼 둥글고 빨간 꽃들을 심었어.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에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석상을 두었어. 바깥 세상을 상상하면서 만든 정원인 거야. 드디어 인어공주의 15살 생일이 되었어. 매일같이 꿈꿨던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온 거야. 인어공주는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물 위를 향해 힘껏 헤엄쳤어. 인어공주가 처음 본 인간들의 세상의 하늘은 해가 지고 있어서 오묘한 색을 띠고 있었어. 공주는 그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지.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어가는 하늘을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고 감탄했어. 마침내 해가 지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또 감격했어. 바깥 세상을 구경하던 공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발견했어. 조명들로 반짝이는 배를 보며 별 같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배에는 인어공주처럼 생일을 맞이한 왕자가 있었어. 왕자의 생일 파티가 한창이었지. 그 속의 왕자는 아주 행복해 보였어. 한창 파티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 왕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아비규환에 빠졌지. 인어공주는 처음엔 사람들의 아우성에 즐거워했어. 깊은 바닷속에 살았던지라 폭풍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고 인간의 나약함, 죽음에 대해 몰랐거든. 심지어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질 땐 자신과 함께 놀기 위해 내려온 거라고 생각했어. 인어공주가 위험에 대해 눈치챘을 때쯤 왕자가 바다로 빠졌어. 공주는 헤엄을 쳐서 왕자에게로 갔지. 공주는 왕자를 끌어안고 뭇을 찾아 한참을 헤엄쳤어. 헤엄치는 동안 점점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 동이 트고 나서야 뭇에 도착해서 공주는 왕자를 해변에 눕히고 공주는 바위 뒤에 숨었어. 공주가 숨자마자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들렸어.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 공주는 더 몸을 숨겼지. 그 소리는 하얀 사원에서 들리는 소리였어. 그중 어떤 소녀가 쓰러져 있는 왕자를 발견하고는 처음에는 시체인 줄 알고 놀랐지만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사람들을 불렀어. 그때 왕자는 눈을 뜨고 소녀와 사람들을 보았어.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 인어공주는 바위 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속상했어. 밤새 헤엄쳐서 왕자를 구한 것은 자신인데 앞에 나설 수도 없으니 말이야. 인어공주는 슬픔에 빠져서 다시 바닷속 궁으로 돌아갔어. 궁에 돌아가 슬퍼하는 공주의 이야기를 들은 언니들은 수소문 끝에 왕자의 성의 위치를 알려주었어. 공주는 매일 밤 왕자를 보러 인간 세상으로 나왔어. 왕자가 성에 있을 때나 배를 타고 항해할 때나 공주는 그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랐지. 하지만 왕자가 인어공주를 알아보게 길 바라는 건 헛된 희망일 뿐이야. 공주는 왕자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인간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어. 왕자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선망이 그릇된 욕망을 부추기게 된 거야. 어느 날 인어공주는 할머니에게 인간에 대해 물었어.
할머니는 인어는 300년을 살고 죽으면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지만 인간은 죽으면 영원히 하늘로 올라가 불멸의 영혼을 가졌다라고 말해주었지. 공주는 단 하루라도 인간이 되어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300년 인생을 다 바쳐도 좋아요. 죽어서 물거품이 되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라고 했어. 만약 인간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사제간 어이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영원한 약속을 한다면 그의 영혼이 내 몸속으로 흘러 들어간 어도 영혼을 나눠 갖게 될 거야. 라고 했지. 하지만 할머니는 곧바로 덧붙였어. 그럴 일은 절대 없단다. 인간들은 우리 인어의 아름다운 꼬리를 흉측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들은 두 개의 투박한 기둥이 있어야 아름답다고 믿지. 인어공주는 부정적인 말은 들리지 않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소망만 커졌어. 결국 공주는 마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 끓어오르는 소용돌이와 괴물들이 들끓는 숲을 공포심을 이겨내면서 지나왔어. 그러자 곧 인간의 뼈로 만들어진 마녀의 집이 나왔어. 마녀는 인어공주를 보자마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다 안다. 멍청한 공주야. 하지만 그건 너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도 원한다면 해주지라며 차갑게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어. 마녀는 다리를 얻었을 때 얻는 고통들을 이야기해 주었어. 내 꼬리가 다리가 될 때 날카로운 칼이 너를 베는 듯한 고통을 느낄 것이고 걸을 때마다 발에서 피가 나고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 들 것이다. 인어공주가 대가로 무엇을 주어야 하냐고 물으니 마녀는 인어공주의 목소리를 원한다고 했어. 하지만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다음 날 아침 심장은 터지고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어. 공주는 마녀에게 모욕과 피아냥, 치러야 하는 큰 대가에도 인간이 되고 싶은 욕심에 마녀와 계약을 했어. 마녀는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로 물약을 만들기 시작했어. 자신의 가슴을 그어 검은 피를 내어 넣고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 뼈, 악어의 눈물 등 많은 것들이 들어갔지만 약은 투명한 약이 되었어. 약이 완성되자 거래의 대가인 목소리를 받아가기 위해 공주의 혀를 잘라냈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른 공주는 피를 가득 머금게 되었지. 마녀는 혀를 자르고 물약을 건네주었어. 마치 장사치 같았어. 그러고는 헤엄쳐서 올라가 해가 뜨기 전에 성 앞 해변에서 약을 먹으라고 했어. 공주는 피를 삼키며 다시 왔던 곳을 되돌아 무트로 향했어. 무트에 다다른 공주는 비와 함께 약을 삼켰어. 비늘과 꼬리가 사라지고 두 다리가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된 거야. 인어공주는 끔찍한 고통에 기절하고 말았어. 공주가 눈을 떴을 땐 동이 트고 있었어. 눈을 뜨자 마침 아침 산책을 나온 왕자와 눈이 마주쳤어. 비늘이 사라져서 전라가 된 공주는 풍성한 머리카락으로 몸을 감추었어. 왕자는 공주가 조난을 당한 가엾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성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 공주는 땅에 발을 딛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사뿐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왕자를 뒤따랐어. 성으로 데리고 온 공주에게 왕자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아무런 것도 대답해 줄 수 없었어. 말을 못하는 것을 눈치챈 왕자는 그저 가엾다고 생각했지. 왕자는 공주의 외모에 어울리는 화려한 옷을 선물했어. 그리고 그날 파티가 열렸어. 파티에서 노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 공주는 자신이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목소리를 잃은 것에 슬퍼하며 왕자를 향한 마음을 표현한 춤을 추었어. 끔찍한 고통이 느껴지고 발에서 피까지 났지만 공주는 아름다운 춤사위를 보여주었지. 하지만 왕자는 인어공주의 마음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 그저 자신이 데리고 온 이방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감탄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뿐이었어. 그날 저녁, 왕자는 공주를 가까운 곳에 두고 싶다는 마음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곳은 왕자의 방 문 앞 벨벳 쿠션 위였어. 마치 애완동물에게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아? 공주는 매일 밤 이곳에서 잠들었어. 공주는 이런 취급에도 행복해했지. 왕자는 공주와 어디든 가는 것을 좋아해서 남성복을 입히고 승마를 하고 산에도 같이 올랐어. 공주는 억지로 만든 다리와 발 때문에 항상 고통의 연속이었어. 승마와 아는 피로 젖어 있을 정도였어. 그래도 왕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 공주는 왕자도 자신을 사랑하고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이런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에게 시련이 닥쳤어. 왕자의 부모님이 이웃나라 공주와 하루빨리 결혼하라며 왕자를 채근한 거야. 국내에도 그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졌어.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 난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구해준 그 사원의 처녀와 결혼할 거야. 만약 그녀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너와 결혼하지. 모르는 여자와 하지 않아 라고 했어. 공주는 그를 구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그가 알아채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 항해를 하는 동안 왕자는 달콤한 말들을 자주 했어. 만약 내가 정말로 결혼해야 한다면 차라리 너와 하는 게 낫겠어. 너는 내 은인과 눈빛이 너무나 닮았으니까 라고 말하며 공주의 이마에 입까지 맞췄지. 그런데 이웃나라에 도착하자 상황은 급변했어. 이웃나라 공주가 그를 발견했던 그 처녀였던 거야. 심지어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해달라고 했어. 인어공주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 어느덧 결혼식 당일이 되었지. 공주는 이 결혼식에서 신부의 드레스 자락을 잡고 뒤를 따르는 역할을 맡았어.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열렸지. 인어 시절 아주 행복하게 보였던 인간들의 파티는 지금의 공주에게 고통으로만 다가왔어. 결혼식의 분위기는 무르익었어. 왕자는 공주에게 춤을 춰주기를 요청했지. 공주는 왕자를 위해 마지막 춤을 추었어.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었어. 보통은 아팠을 발이 찢어질 듯 아픈 심장의 고통에 발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 몸부림이나 다름없는 그녀의 춤에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긴 듯 눈을 뗄 수 없었지. 결혼식이 끝나고 배 위는 반짝반짝 빛나던 등이 꺼지고 노랫소리가 사라지고 적막함만 남았어. 공주는 이제 물거품으로 사라질 일만 남은 거지. 공주는 갑판으로 나와서 동쪽 하늘을 바라봤어. 해가 뜨면 심장이 터지고 물거품이 될 테니 말야. 그런데 물속에서 언니들이 나타났어. 언니들의 모습이 무트로 올라오기 전과 달랐어. 머리카락이 모두 짧게 잘려 있었던 거야. 언니들은 공주에게 다급하게 말했어. 우리가 너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마녀에게 우리 머리카락을 다 주었단다. 그 대신 마녀가 이 칼을 주었어. 자, 해가 뜨기 전에 이 칼을 받아. 인어들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자존심과 같은 것인데 동생을 살리기 위해 마녀와 거래를 한 거야.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이 칼로 왕자의 심장을 찔러야 해. 왕자의 피가 내 발등에 떨어지면 내 다리는 다시 물고기 꼬리로 붙을 거야. 그러면 너는 다시 인어가 되어 우리와 함께 300년을 더 살 수 있어.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넌 끝이야. 제발 우리 곁으로 돌아와. 라고 애원했어. 그녀는 언니들이 준 단검을 들고 왕자와 신부가 잠들어 있는 침실로 들어갔어. 공주가 왕자를 찌르려고 높이 검을 들어 올렸는데 왕자가 잠결에 신부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행복한 둘의 모습에 사랑하는 왕자의 행복을 지켜주고자 망설임이 있었지만 해야 하는 것을 포기했어. 공주는 왕자의 이마에 작별의 키스를 하고 침실을 나섰어. 그녀는 그 단검을 바다로 던졌어. 그러자 붉은 핏빛으로 잃었지.
그리고 왕자가 있는 쪽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내 바다에 몸을 던졌어. 몸에 차가운 물이 닿자 가벼워지고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어. 마녀의 저주대로 심장은 터졌고 아름다웠던 인간의 몸은 서서히 녹아내려 하얀 거품으로 변했어. 이제 고통도 슬픔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원래대로라면 인어는 영혼이 없기에 물거품이 된 후 영원한 어둠으로 사라질 텐데 아름답고 투명한 존재 사이로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 그들은 공기보다 가벼웠고 지상의 인간들은 볼 수 없는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 공주가 그들에게 나는 누구이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 이젠 혀도 없고 몸도 없지만 마음으로 전할 수 있었어. 우린 공기의 딸들이란다. 인어는 영혼이 없어서 물거품이 되면 끝이지만 너처럼 목숨을 바쳐 사랑한 고결한 인어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300년 동안 세상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고 고창기를 실어 나르는 선행을 베풀면 불멸의 영혼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었어. 왕자와 사랑의 결실은 맺지 못했지만 그토록 염원하던 영원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그녀는 이러한 사실에 기뻐했지. 배에서는 잠에서 깬 왕자와 신부가 인어공주가 보이지 않자 사방팔방 인어공주를 찾아다녔어. 이곳저곳 배 안을 누비던 왕자는 바다 위 유동치는 거품을 보고는 인어공주가 바다로 사라진 것을 느낀 듯 슬픈 표정을 지었어. 공주는 왕자와 신부에게 축복과 안녕의 입맞춤을 하고 하늘로 날아갔어. 어떻게 들었어? 정말 인어공주의 사랑이 마음 아프지 않니? 인어공주가 만들었던 정원의 석상 같은 남자를 우연히 만나서 전부를 내준 인어공주가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그녀가 염원하던 인간 세상에 대한 환상과 자신이 구해낸 왕자에 대한 친밀감 같은 것이 뒤섞여서 깊은 마음이 생긴 거 아닐까 싶어. 그를 구해낸 것은 자신인데 보답받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으니 애가 탔을 거야. 마녀를 찾아가는 부부는 요즘에 알려진 동화와 다르게 마녀에게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지. 온갖 괴수들이 나오는 곳을 여러 고비를 넘기며 꿋꿋이 나아가. 마녀가 물약을 만들 때는 수백 마리의 뱀을 델감으로 쓰고 가마솥에는 악어와 거북이가 끓고 있어. 거기에 거대한 바다뱀, 두꺼비, 도마뱀, 마녀의 검은 피, 죽은 사람의 뼈, 머리카락, 박쥐, 마녀의 침 등 아무리 투명하게 변했다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지. 게다가 약이 끓는 소리가 수천 마리의 악어 울음소리, 거품이 터질 때면 괴물들의 비명소리가 났고 거품 모양은 사람의 얼굴 형상을 띄었어. 마녀는 그 옆에서 주문을 외우거나 기묘한 노래를 흥얼거렸지. 제정신으로는 버티고 있을 수 없는 곳에서 공주는 혀까지 잘리는 고통을 이겨내고 왕자에게로 간 거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성향을 향해 간 거지. 그렇게 만나게 된 인간 세상은 새롭고 신기했지만 아팠고 외로웠어. 왕자는 가장 소중한 나의 벙어리 아이, 나의 작은 꼬마 형제, 나의 작고 예쁜 고아 등 그녀를 이렇게 일컬었어. 잠자리로 바닥에 둔 벨벳 쿠션을 준 것은 애완동물 취급이기까지 하지. 왕자는 공주를 전혀 이성으로 보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그녀는 다정하게 대해주는 왕자의 태도에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지. 사실 왕자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었거든.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 자주 사원의 처녀 대신 공주를 곁에 둔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 원작에 대해 다시 읽으면서 그녀에 대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어. 결국 왕자는 결혼하게 되었고 언니들은 간절했지만 공주는 무엇도 이루지 못하고 인어로 돌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듯해. 그래서 왕자를 해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놓았던 거지.
이러한 내용은 안데르센이 실제 짝사랑을 하던 중이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어. 그는 실제 후원인의 아들이자 친구인 에드워드 콜린을 사랑했는데 편지나 말로 여러 번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 자신이 죽으면 가슴에 이름을 새겨 달라거나 우리는 영혼이 묶여야 한다고 하는 등 에드워드에겐 몹시 부담스러운 말들을 했대. 어느 날 에드워드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안데르센은 섬으로 들어가 인어공주를 집필한 거야.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는데 계속 작사랑을 반복했대. 이렇게 안데르센의 이야기가 인어공주에 녹아있는 것이지. 인어공주는 바다에 몸을 던진 후 거품이 되었다가 공기의 딸들이 되는 것이 나오는데 처음엔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대. 그런데 결말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던 그는 지금 같은 결말로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어. 그 이유는 동료 작가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알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주인공이 단순히 운명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녀가 스스로의 선행을 통해 영혼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했대. 그리고 작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 인어공주 이야기는 공기의 딸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 우리가 방문한 집에서 착한 아이를 발견하면 우리의 300년은 줄어든단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때마다 신은 시험 기간을 1년씩 깎아주시지. 하지만 나쁜 아이를 보고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한 방울마다 하루가 더해진단다. 이런 직접적인 교훈을 주면서 끝이 나. 인어공주가 공기의 딸이 된 지 189년이 되었는데 인어공주는 불멸의 영혼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었을까? 나는 인어공주를 보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진심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어. 너무 무미건조하게 살아온 건 아닌가 싶었어. 인어공주처럼 300년을 살 수 없으니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입체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 인어공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너는 어떤 버전이 마음에 들어?